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닌 민주시민으로서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 만든 기념일.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전통적인 효 사상의 미덕을 기리기 위해서 정한 국가기념일.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자는 취지로 제정된 법정기념일. 눈치채셨죠? 순서대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5월 가정의 달입니다. 5월 5일, 5월 8일, 5월 21일 이렇게 특정한 하루하루 말고 1년 365일 매일매일을 가정의 날처럼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행복한 부모, 행복한 아이를 위한 육아정보 방송, 이번 달은 특별히 더 한행교 청취자분들의 행복한 가정을 위하는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한솔교육의 행복한 교육 이야기. 1분 행복한 교육 뉴스입니다. 올해는 슈퍼 황사가 온다는 예보도 있었지만 다행히 한 차례 옅은 황사가 온 것 말고는 아직까지 잠잠한데요. 발원지가 고온 건조함에도 불구하고 흙먼지를 공중으로 뜨게 하는 강한 저기압이 적었던 데다 황사를 한반도로 실어 나르는 북서풍도 없었기 때문에 황사가 적게 온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5월까지 평년보다 적은 한두 차례의 황사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황사 대비 관리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황사 발생 시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고 외출 시에는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선글라스나 마스크, 긴 소매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가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손과 발 등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을 하는 등 개인 위생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평소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되며 가급적 콘택트 렌즈는 착용을 피하고 안경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경우 실외 학습은 피하고 황사가 끝난 후 가정에서는 실내 공기 환기 및 환경 정화를 실시하며 황사 노출 물품은 충분한 세척 이후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솔교육의 행복한 교육 이야기. 여보세요? 오빠 자동차 시동이 안 걸려. 그래? 배터리 나간 거 아니야? 라이트는 켜져? 아니 어제까지 제대로 됐는데 왜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리지? 엔진 트러블이면 곤란한데. 일단 배터리 문제인가부터 확인해야 해. 라이트는 들어와? 참 나 오늘 차 없으면 진짜 안 되는데. 그거 큰일이네. 어때? 라이트는 켜져? 아니 분명히 어제 탔을 때 괜찮았는데 이 고물차. 이럴 줄 알았으면 차 안 바꾸는 건데. 라이트는 켜져? 안 켜지는 거야? 7시 약속이니까 아직 시간은 있는데 걸어서 가기엔 너무 멀고 버스 타기도 그렇고. 그래. 그런데 라이트는 어때? 켜져? 뭐라고? 미안해. 잘 안 들렸어. 라이트는 켜지냐고. 왜? 시동 안 걸리는 거 아니야? 배터리가 나가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자동차 배터리 나갔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확인부터 해보자고. 라이트 켜봐. 그게 왜? 배터리 방전됐으면 라이트 안 켜지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라이트 좀 켜봐. 혹시 지금 화내고 있는 거야? 아니야, 별로 화 안 났어. 아니긴 뭐가 아니야. 지금 화내고 있잖아. 왜 화를 내고 그래? 화 안 났다고. 내가 뭐 잘못했어? 말해봐. 내가 뭐 잘못했으면 사과할게. 화 안 났어. 괜찮아? 뭐가 괜찮은데? 배터리 말이야. 지금 차 얘기하는 거야? 그래, 차. 뭐야 지금? 차가 중요해? 소통할 소, 통할 통. 막히지 아니하고 서로 뜻이 통한다는 의미의 단어 소통. 나는 동쪽을 물었는데 서쪽을 대답하는 상대로 인해 답답했던 경험들 있으시죠?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대와도 소통이 되질 않아 답답할 때가 있는데 하물며 아직 말하는 곳조차 서투른 우리 아이들과의 소통은 오죽할까요? 어쩜 저리 나를 꼭 닮았나 싶다가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밥도 먹지 않고 짜증을 내는 이유는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을 때 내 아이지만 아이의 마음을 읽고 제대로 소통한다는 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나의 마음도 제대로 전달하여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수월하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족 소곤소곤 코너에서 행복한 가족 소통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곽유정이고요. 아주 실감나게 도통 소통이 되질 않는 연인 역할을 해주신 청 과장님, 이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우 엄마 천은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장욱입니다.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가족 소통 잘 하고 계신가요? 얼굴을 못 봐서 얼굴을 소통하고 못 봐서. 싶어요. 네, 저희는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거겠죠? 네. 네. 아니 사실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학교든 직장이든 사람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모든 관계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소통이잖아요. 그런데 부모인 입장에서 자녀와의 소통법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고 배워서 적용해봐야 하는 이유가 영유아기 때 가족과 소통이 어려운 아이는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면서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유아기 가족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고요. 아까 유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소통의 시작이 바로 가족이고요. 아이가 긍정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최초의 관계가 가족이기 때문에 부모는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라 아이와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가족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네, 마음을 주고받는 가족 소통이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렇죠. 분은 아무도 없을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소통이 가능하느냐? 이게 참 어려운데요. 대화가 원활하게 잘 되지 않는 아이와 소통을 끌어내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아이를 안심시킨다고요?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이 대답을 하면 엄마 아빠가 싫어하거나 실망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말하는 것을 피하게 되는데요. 네. 따라서 아이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부모가 먼저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엄마 아빠는 너를 이해해야 하는 그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소통을 하기에 앞서서 소통이 가능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군요. 네, 그럼요. 그렇게 아이가 부모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어떤 이야기라도 꺼낼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다음으로 부모는 아이 입장에서 공감의 감정을 가지는 게 중요한데요. 부모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억누르는 관계에서는 당연히 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 공감의 감정을 가지려면 부모의 마음 밑바탕에는 아이를 존중하는 마음이 깔려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그렇다면 아이를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요. 네. 뭘 물어봤을 때 싫어요. 라고 대답을 안 하려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몰라요. 뭐 싫어요. 이렇게. 그런데 네. 그때 왜 싫어? 왜 몰라?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야기하기가 싫은가 보구나. 나중에 이야기할까? 하고 물어주는 것이 바로 존중입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이를 존중한다는 것이 무조건 아이를 위해 주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시는데요.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존중은 아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들어주고 사주고 오냐오냐 받아들여주는 것이 아니라 늘 아이의 생각과 마음을 읽으려는 노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를 존중한다는 것은 아이의 생각과 마음을 읽으려는 노력이다. 네, 맞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아이와의 소통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어떤 대화 스킬이나 구체적인 표현법보다는 아이의 마음을 읽으려는 부모들의 마음가짐과 태도인 것 같은데요. 아이와 건강한 소통을 하기 위해 부모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스스럼 없이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가능해지려면 아이의 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가끔 왜요 하고 끈질기게 물어보고 때로는 쓸데없는 질문을 아이가 많이 한다고 생각되더라도 절대 말을 막지 말고 쭉 이어가게 해주세요. 아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말을 막지 않고 이어가게 해주는 것이 아까 방금 말씀해주신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취약전 아이들은 표현 능력이 좀 부족해서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기가 힘든데요. 그에 반해 부모는 논리체계가 분명하죠. 바로 여기서 소통의 불일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질문을 한다는 것은 소통을 할 기회가 생겨난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좋은 기회가 찾아왔는데도
많은 부모님들께서는 아이의 질문에 무반응하거나 무성의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고요. 부모가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 데 집중하고 공감과 이해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이는 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자기주도나 자기 감정의 표현 능력까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아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아이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들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역시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 네, 마음을 맞습니다. 다해 귀를 기울여 잘 들어주는 일임을 다시금 새겨봅니다. 네. 그런데요. 네. 아이의 생각을 잘 들어주려면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어떤 거요? 바로 들으려니까 질문하기입니다. 질문하기. 예. 아이의 생각을 물어보지 않고는 마음을 읽을 수 없으니까요. 예. 그런데요, 정말 듣기 위해서 질문을 해야 그렇죠. 하는군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볼 수도 있어요. 소통에서 중요한 것은 듣기인데 잘 들어주기 위해서는 일단 질문하기를 자주 해야 하니까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하기다라고요. 네. 예, 질문을 했는데 아이가 잘 응해준다면 소통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이고요. 아이가 부모의 질문을 회피한다면 지금까지 부모랑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부모는 아이와 대화를 많이 나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이에게 부모의 말만 많이 들려주었던 결과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아이의 마음과 생각을 잘 들어주고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질문들을 던져주어야 할지 질문하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워봤으면 합니다. 아이의 연령별로 시기에 따라 물어보면 좋은 질문들을 몇 개 살펴볼 텐데요. 네. 우선은 아이가 4세 미만인 경우입니다. 4세 미만 영유아기의 발달 과제로 애착, 놀이, 만족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애착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솔아, 엄마가 좋아? 응, 엄마 좋아. 단순해 보이지만 엄마가 좋아? 라는 질문은 영유아기에게는 엄마에게 어느 정도의 애착을 느끼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하고도 직접적인 질문입니다. 아이가 응, 좋아 라고 대답하는 거야말로 아이가 엄마에게 느끼는 애착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이때 아이를 품에 꼭 안으면서 엄마도 한솔이가 너무 좋아 라고 대답해 주시면 안정적 애착 관계에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응, 엄마 좋아 라고 예상 답변을 비껴나가는 경우들이 꼭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엄마 마음은 막 무너지고. 네. 아니, 싫어. 뭐 이렇게 대답한 아이들 그쵸. 분명히 있어요. 네. 아이가 싫어라고 대답했다면 평소에 아이가 뭔가를 원했을 때 엄마가 무시하거나 들어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뭐 엄마 미워 이렇게 대답하는 거 역시 엄마가 방해하거나 제대로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간혹 엄마는 무서워라고 말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저희 아이가 그랬어요. 정말요? 그 이유 빨리 먼저 들어볼게요. 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이런 경우에는 네. 아이가 무엇인가를 원할 때마다 엄마가 야단을 치거나 화를 냈을 확률이 높은 거기 때문에 네, 아이의 대답에 따라서 내가 아이한테 어떤 말이랑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야단치거나 화를 많이 내셨었나요? 얼마 전에 네.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좀 크다 보니까 엄마한테 자꾸 대든다는 느낌? 엄마 스스로 그리고 자주 못 보는 직장맘이다 보니까 할머니한테 들었던 이 아이의 잘못된 행동 뭐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 주려고 여러 번 이제 얘기를 했더니 엄마는 연우한테 어떤 사람이니 물어봤더니 엄마 무서워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교수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막 달달 책 막 뒤져보고 열심히 했는데 답은 정말 오늘 이 이야기 그렇구나. 질문해라, 들어라, 경청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정말 3시간 반을 이야기를 들어줬더니 그다음부터는 엄마 너무 또 엄마 다시 착해졌어요. 엄마 옛날에 내가 알던 좋은 엄마가 되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 화를 그만 내야 되겠구나. 무섭다며. 네네. 그 진짜 그 그렇군요. 관계를 잘못 이어가면 아이가 조금만 더 크잖아요. 그러면 왜 그래? 그러면 아이가 엄마 몰라도 돼 하고는 방으로 탁 들어가는 게 사춘기가 되거든요. 네. 그때는 정말 엄마 마음이 무너지죠. 네, 맞아요. 네. 한솔아, 엄마 좋아? 아니 싫어. 엄마 미워. 엄마 삐졌어. 엄마도 이제 한솔이 안 좋아할 거야. 엄마는 한솔이를 좋아하는데 이제부터 엄마가 노력할게. 한솔이의 마음을 잘 이해해서 원하는 거 들어주도록 할게. 농담이라도 엄마보다 아빠가 더 좋아? 엄마 삐졌어. 엄마도 이제 안 좋아할 거야.
이런 말은 하지 않도록 하시고 대신 엄마가 노력할 거라는 다짐이 담긴 답변이 적당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본 경험에 따르면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맞아요. 말이죠. 네. 엄마 좋아?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에겐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네, 그런 대답을 양가 감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양가 감정은 대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감정의 강도가 비슷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엄마가 나를 예뻐하고 요구를 들어줄 때는 좋지만 나를 야단치거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는 싫다는 뜻이죠. 우리 연우처럼요. 그렇군요. 네. 양가 감정. 네. 네, 자, 그럼 이때 바람직한 엄마 반응을 들어보실까요?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어. 그래? 엄마도 한 소리가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어. 어느 때가 좋고 어느 때가 싫어? 좋을 때와 싫을 때가 언제인지를 물어봅니다. 좋을 때가 더 많은지 싫을 때가 더 많은지 추가 질문도 하면서 소통하다 보면 아이의 마음을 알게 되고 앞으로 아이가 좋아할 수 있는 상황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4세에서 7세까지의 시기, 영유아기를 막 벗어나긴 했지만 아직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이 시기에 거치는 발달 과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성이라고 하는데요. 아이가 0세에서 3세까지 부모와의 관계에서 애착으로 기초 공사를 닦았다면 그 다음 발달 단계는 사회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 아이들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해 주시죠. 네, 4세에서 7세 사이 아이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집단 생활을 하며 시작을 하는데요. 친구를 사귀기 시작하죠. 네. 친한 친구가 생기는 반면에 친구와의 갈등이 생겨나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 시기의 아이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신과 다른 감정, 생각, 행동 등을 보이면 놀라기도 합니다. 만일 이 시기의 아이가 엄마와 떨어져서 또래 친구와 어울리지 못한다면 정상적 발달 단계에서 좀 뒤처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이때 필요한 부모의 질문하기 함께 들어보시죠. 한솔아, 한솔이는 싫어하는 친구 있어? 장욱이랑 기왕이요. 아이들에게는 좋아하는 친구가 생기면 대개 싫어하는 친구도 생기기 마련이죠. 그런데 아이가 어떤 친구를 싫어하는 이유가 부모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엉뚱한 이유일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일단 아이가 자신의 싫은 느낌을 표현한다면 그 말에 주목해주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이유를 물어보고 해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싫어하는 친구가 있다고 하고 누구인지를 얘기했을 때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지 들어볼게요. 한솔아, 한솔이는 싫어하는 친구 있어? 장욱이랑 기왕이요. 친구를 싫어하면 안 되지. 다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야. 알았지? 친구인데 장욱이하고 기환이가 싫은 이유가 뭐야? 네, 장욱이랑 기환이는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이장욱 과장님과 PD 선생님, 님이시죠? 예, PD 선생님, 임기환 선생님 이름인데요. 이름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는 정말로 싫어서 그 친구의 이름을 말했을 수도 있지만 주변 친구들이 그 아이를 싫어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 말하거나 친구들의 감정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친구가 왜 싫은지 한 번 더 물어보는 것이 아이와의 소통에 좋습니다. 아이의 감정과 느낌을 다 들은 이후에 조용하게 타이르는 것이 필요하지 왜 싫은지 이유를 듣기도 전에 무조건 사이좋게 지내라고 설득하는 건 아이 입장에서 자신의 마음이 이해받지 못했다고 느끼게 되고 결국 부모의 일방적인 지시와 잔소리로만 들려져서 앞으로의 소통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싫어하는 친구가 없다고 대답하는 아이들도 있겠죠. 네. 이런 경우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아이와의 소통에 도움을 줄지 알아보겠습니다. 한솔아, 한솔이 싫어하는 친구 있어? 아니, 없는데? 정말 싫어하는 친구가 한 명도 없어? 엄마한테 말 못하는 거 아니지? 우리 한솔이는 싫어하는 친구가 한 명도 없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구나.
싫어하는 친구가 없다는 아이의 대답은 일단 부모 입장에서는 반갑고 안심이 그렇죠. 되죠. 그런데 간혹 어떤 부모님들께서는 괴롭히거나 때리는 친구가 있는데도 그 친구가 두려워서 말하지 않을까봐 불안감에 정말 싫어하는 친구가 한 명도 없는지 되묻기도 하시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이 시기의 아이들은 솔직하게 말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이의 말을 그대로 믿어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관찰하고 아이와 소통하는 가운데 혹시나 아이가 친구를 무서워해서 얘기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때는 혹시 괴롭히는 친구는 없니? 걱정하지 말고 엄마에게 얘기해봐 하고 부드럽게 말해주세요. 아이들은 친구 자체를 싫어하지는 않지만 친구의 어떠한 행동을 싫어할 수도 있는데요. 친구의 어떤 행동이 싫은지에 관한 질문을 하시면서 아이와 소통을 이어나갈 수도 있겠죠. 만일 아이가 친구의 나쁜 행동을 말한다면 그 친구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엄마 품을 떠나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많은 것을 얻고 배우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을 하나 둘씩 사귀게 되는 이 시기에는 엄마가 지나치게 간섭하기보다는 아이 스스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저희 방송 초등 저학년 부모님들께서도 많이 듣고 계셔서 학년기 아이들과의 소통도 마지막으로 알아볼 텐데요. 학교에 들어가게 되는 8세부터 10세 사이의 아이들은 수많은 낯선 환경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규율과 규칙을 익히는 학교 생활, 매일 배워가는 학습, 점차 넓어지는 친구 관계 등 살면서 필요한 핵심 가치들도 바로 이때 익혀가야 하는 것이죠. 이때는 아이의 표현 능력도 키워졌고 부모와 아이 간에 주고받는 언행이 많아졌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맺음과 소통이 다시 한번 중요해지는 시기인데요. 학년기 아이와의 대화 들어볼게요. 우리 한솔이는 학교 다니는 거 좋아? 네, 좋아요. 아유, 당연하지. 학교 다니는 게 제일 쉬운 일이야. 그렇구나. 그럼 한솔이는 학교 다니면서 뭐가 제일 즐거워? 8세에서 10세 사이의 아이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생활 과제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 대한 질문하기를 통해 아이와 소통해 볼 수 있습니다. 좋다고 대답하는 아이에게 뭐가 제일 즐겁고 좋은지를 다시 물어보면 아이의 구체적인 대답을 통해 아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는 아이의 생각을 평가하거나 교정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대답이든 공감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소통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한솔이는 학교 다니는 거 좋아? 아니, 싫어요. 어머, 어떻게 학교 다니는 게 싫어? 아우, 큰일이네. 학교를 싫어한다니 엄마도 속상하네. 한솔이도 무척 힘들겠구나. 뭐가 제일 힘들어? 학교 다니기 싫다는 아이의 대답에 아무리 놀랐더라도 어떻게 그럴 수 이렇게 심하게 놀란 모습은 보여주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먼저 아이를 달래주어야 한다는데요. 그럼 어떤 질문들로 아이 마음도 만져주면서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대답을 질문하기를 할 때 쉽게 네. 아이가 쉽게 대답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학교 생활에 대해서 객관식으로 질문을 한다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요. 네. 예를 들자면 학교가 싫다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볼 때 선생님이 무섭니? 아니면 배우는 공부가 너무 어렵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봐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대답을 들은 후에는 부모가 실제로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선 학교에도 알려주고 선생님이랑도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네. 그리고 아까 양가 감정이라는 말 네네. 나왔었죠. 이때 역시 예상외로 많은 아이들이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아요 라는 대답을 할 텐데요. 학교를 의무적으로 다녀야 하는 곳으로 생각하는 아이와 그에 대한 알맞은 반응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한솔아, 우리 한솔이는 학교 다니는 거 좋아?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아요. 그런 대답이 어딨어. 정확히 말해봐. 그럼 한솔아, 학교 다니면서 좋은 점하고 싫은 점은 하나씩만 말해볼래? 실제로 소아정신과에서는 면담 시간에 아이에게 연필과 종이를 주고 학교의 좋은 점과 싫은 점을 써보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아이가 학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알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만약 아이가 좋은 것도 하나도 없고 싫은 것도 하나도 없어요 라고 대답했다면
아이는 깊이 생각하기 싫어하는 성향을 지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깊이 생각하기 싫어하는 성향의 아이의 경우에는 재촉하기보다는 천천히 아이가 생각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소통의 방식을 사용하면 되겠네요. 네, 학교 다니는 것 어떤지 물어보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는 아이도 있겠죠? 한솔이 학교 다니는 거 좋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 게 어딨어. 학교가 싫어? 그래도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자. 아이가 자신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거나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아이가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야단치지 않는다는 부모의 마음이 아이에게 잘 전달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오늘 계속 강조되고 있는 네, 부분이죠. 맞아요. 소통 자체가 가능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가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의 마음가짐이 아이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 이거 하나만 건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통에서는 얼마나 많이 대화를 했느냐보다 어떤 자세로 대화했느냐가 더 중요한데요. 아이를 존중하고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려고 충분히 노력했다면 부모와 아이 사이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가족 간의 애정과 친밀감도 더 높아질 것입니다. 내 아이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매일매일 아이 마음의 문을 똑똑 두드려 보세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소통이 더 원활해질 것입니다. 그럼 잠시 음악 듣고 올게요.